자,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 작전명이 확고한 결의, absolute resol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차베스부터 시작된 이 수십 년간의 독재를 펼쳐온 마두로가 미군의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됐습니다. 작전 개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두로가 바로 체포가 됐고요. 미군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한 거 이거 왜 체포를 하게 된 건가요?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마두로를 마약 범죄 카르텔의 수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론 공산 좌파 리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 그것이 각 시사하는 바도 있겠지만요. 미국이 이번에 마두로를 생포한 이유는 범죄 카르텔의 수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저기 지금 미국이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유입되는 그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베네수엘라의 선박을 갖다가 공격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것 말고도 이유가 더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원유 말씀하시는 예. 네, 지금 석유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또 원유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패권 싸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마약 범죄 관련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마두로를 생포했다는 것과 함께 차베스의 묘지를 또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줬던 것이 아주 큰 상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공급하는 베네수엘라 또 중국에 대해서 원유를 공급하면서 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갖다 도와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네.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이 어떻게든 제압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자,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가 미국 법정에서 네. 재판을 받게 된다고요? 네, 미국 법정에서 이제 범죄 수괴로 재판을 앞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의 사례를 통해서 또 경고를 함께 날렸습니다. 콜롬비아와 쿠바 같은 인근 국가들, 역시 이제 정치 세력과 마약 범죄 카르텔이 결탁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고요. 참 마두로가 생포당하는 사진이 그 회색깔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진이 또 나이키 옷이었죠. 네, 회자가 많이 됐는데 나이키 옷을 입은 그런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요. 딱 그 들어가기 직전에 벙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잡혔다고 합니다. 예. 네, 마두로 부부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현혹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마두로는 이재명과 닮은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재명과요? 네, 이재명과 매우 닮은 점이 많은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베네수엘라 공산 독재 세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입법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관수 증원했습니다. 차베스 때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 지수 올라간다고 또 경제 잘 돌아가는 것처럼 현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게 코스피 올라간다고 하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했었나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베네수엘라의 지지자로부터 메시지를 재작년 12월에도 받았었고 주기적으로 받았었는데 아주 기뻐한다라는 여론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2030인데요. 네, 한국어 공부를 했던 2030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자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결말이 도래하는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베스도 말씀하셨는데 차베스에 이어서 마두로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재임을 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졌었습니다. 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이 인근 국가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종사하게 된다고. 성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피폐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에서의 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마두로가 이재명과 닮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두로가 화웨이 핸드폰 들면서 씨에 시진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씨에는 이재명이 네. 유세장에서 외쳤던 바로 그 네. 좋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마두로도 똑같이 씨에 하면서 화웨이 핸드폰 좋다. 그리고 시진핑 너무 좋다. 만나고 싶다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마두로 생포 직전에 예. 이제 생포 직전에 이재명이 또 시진핑이랑 매년 만나고 싶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매년 만나고 싶고 중국 너무 좋다. 씨에 하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 두 사람이 너무나도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공교로운 것이 생포된 날 중국에서 지금 마두로를 만나러 특사단이 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네. 공격받기 몇 시간 전에 특사단을 만났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만나서 지금 생포나 이런 포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중국인들이 이미 출국도 못하고 그 베네수엘라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은 참 눈치도 없게 하나의 중국 같은 이야기를 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씨에 시진핑 같은 행동들을 한 걸 보면 참 눈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장면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네. 하여튼간 저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런 장면들, 남미 전역에서 이 마두로가 축출된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네.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는 뉴욕 포스트에서 예. 직접 취재를 해서 보도한 영상인데요. 예. 이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예.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저렇게 기쁨의 환호를 부르짖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도 베네수엘라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기도 방금 했었고.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absolute resolve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새해 결심이나 다짐을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소원에 대한 질문을 며칠 전에 받았을 때 예. 월드 피스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허. 평화라고 했는데 힘에 의한 평화가 무엇인지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독재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국민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준 것 같고요. 저기 할아버지가 여기 스티커에 리버타드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스티커를 딱 붙이고 있는데요. 저런 장면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백지원 대변인 옆에 있는 요 사진 네.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네.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올린 사진인데 네. 이게 지금 논란이 엄청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옆에 보면은 이제 아래 보면은 백악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래쪽으로 FAFO라고 써 있는데 네. 그 배경 뒤에 배경이 사실 한국의 김해공항이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저 FAFO의 의미가 까불면 죽는다 네. 이런 뜻이었는데 네. 그 배경이 한국이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제대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저기 네네. 보면 산에 능선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어허. 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중국에 간 이재명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마두로에 대해서 생포를 하고 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그 심야 긴급회의를 했고 중국에 가가지고 또 씨에 하고 있는 장면들을 봤을 때 참 우리나라가 범죄자 세력에게 정권을 탈취당해서 국제적으로도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백악관 저건 공식 계정입니다, 여러분. 예. 공식 계정에서 어떠한 사진을 선정할 때 이유 없이 선정하지는 않아요. 없어요. 네. 저게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나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또는 쿠바를 방문했을 때 사진도 아니고 한국 김해공항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김해 공군기지에서 찍은 사진을 저렇게 업로드했던 것은 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물론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네,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재밌는 거는 트럼프 정부의 마두로 생포가 성공을 하고 나서 예. 각국의 이제 국민들이 백악관 공식 계정에 가서 우리나라 누구 잡아가라 이렇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BBC 말고요. 영국에도 이제 우파 언론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언론들 이제 댓글이나 뭐 저렇게 공식 계정 보면 심지어 영국도 키어 스타머 때문에 완전 지금 망가졌거든요. 네, 물론 뭐 경제는 많이 좋아졌는데 네. 스타머 자체는 좌파죠. 예. 네, 그래서 스타머 잡아가라 이런 것까지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또 프랑스 역시 지금 마크롱 본인 좌파인 것답게 프랑스에서 먼저 규탄 비슷한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우파 정치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훨씬 젊고 인물도 수려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를 한 자력으로 이제 성장한 르펜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인물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별로 입장이 다른 걸 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었던 장면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의 멜로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예. 중립적인 의견을 표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산 전체주의 독재 세력은 이렇게 된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우방국에선 대체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 국제정치 전문가시죠.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에도 출연하는 양일국 박사가 네. 아침 방송에 잠깐 출연하고 나서 저하고 잠깐 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이 그 긴급 그러니까 NSC 국가안보회의 소집한 거요. 그 내용에 네. 대해서 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쫄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NSC를 열었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칠 거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진짜 단 1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은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남미에 한국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일본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잠자코 있는 건 일본은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 한국은 한국이라고 안 하고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가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해서 네. 그래서 국가안보회의를 갖다 지금 긴급 소집하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이걸로 국가안보회의를 왜 소집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공산진영 국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도 잘못된 메시지 또는 제스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 마치 북한에서 할 법한 행동을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마두로가 잡혀갔다는 소식 들으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비상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네. 김정은은 오히려 아침부터 미사일 쏘고 난리더라고요. 네. 자, 그나저나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서 중국은 외무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중국 외부가 나서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더군요. 저는 이걸 보고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본인들이 티베트, 위구르 그리고 지금 홍콩에게 가한 폭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또 죽였습니까? 어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해놓고 예. 그리고 우리가 천안문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짓을 저지른 나라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지 참 뻔뻔하다. 영어로 어다시티라고 하는데요.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예. 이런 언어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공산당 일당도 독재 체제의 국가가 저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본들 본인 내부에서나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저는 앞으로도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우방국들이 연대해서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도 저 정도 성명만 내놓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상당히 좀 바짝 쫄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좀 더 표현이 좀 노골적입니다.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북한은 또 외무성 대변인이 네. 이건 김정은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 외무성 대변인이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우스운 게 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자기 소개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다. 네, 북한 자체가 불량 국가 아닙니까? 예, 예. 괴뢰국이면서 무슨 불량배 운운을 하고 있는지 존재 자체가 불량스러운 집단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주권, 어떠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지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이재명 정부 와서 더 이상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아무리 이 친북 종북 정부가 탈북민을 뭐 북향민으로 바꾼다고 한들 뭐 조선대사관을 운운한다고 한들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주권이니 인권이니 이제 운운을 하려면 북한부터 북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고 일단 괴뢰 정부가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중국은 미국하고 싸우는 중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또 북한 김정은은 지금 미국하고 지금 비핵화나 그런 핵 협상 때문에 아주 첨예한 그런 상황이니까 뭐 미국에 이렇게 센 척하면서 비난할 수 있다고 치는데 한국에서 이 미국을 갖다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열려가지고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좌파 단체들 또 좌파 정당들이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네, 뭐 북괴의 나팔수들이니까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노동당 이렇게 하면서 글까지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도 있는 어처구니가 집단이죠. 없습니다, 진짜.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 단어들이 저는 너무나도 낡고 구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80년대 본인들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런 거 하실 때 미제국주의 뭐 이렇게 북한의 언어 사용했을 때 그 언어에서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칭 진보라고 하면서 50년 동안 똑같은 말만 쓰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미제국주의 제국주의 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인은 맞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저렇게 방금 총기 들고 코스프레하는 거 저런 거 우리가 방치해도 되나요? 전 저게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데. 저거는 지금 보면 장난감 총도 아닌 게 네. 끝에가 네. 뭐 주황색이나 네. 좀 이상한 색깔로 칠해져 있지 않고 네. 저런 총기 뭐 저게 만약에 장난감 총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렇게 진짜 총처럼 저렇게 색칠해 놓으면은 저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마이 오일 해가지고 기름도 들고 있죠. 예.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런 걸 저 옆에 경찰이 서 있는데 왜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제재를 안 하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태극기 들고 있는 청년들은 제재하면서 왜 저런 사람은 제재하지 않습니까? 어허. 그리고 저렇게 뭐 트럼프의 탈을 쓰든 뭐라 할지는 몰라도 테러리스트 행세를 하고서 본인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런 장면을 경찰이 옆에 서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게 참 문제라 생각이 들고 뭐 진보당이니 정의당이니 지지한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도 전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런 단체들한테 유입되는 어떤 자금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네, 저도 중국 공산당 차이나머니의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호주나 캐나다 같은 각국에서 이미 전부 다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저 사람들의 활동 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꼬리를 이제 계속 타고 들어가다 보면 중국 공산당 또는 북한과도 연관이 돼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참 우스운 것이 본인들의 지금 민노총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북한이랑 소통을 하면서 간첩 행위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아닌 척이라도 한다거나 사과나 성명문이라도 좀 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전혀 없죠. 반성도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민노총에서 뭐 미제국주의의 전쟁 범죄, 베네수엘라 침공을 단호히 규탄한다? 아니 도대체 뭔 소리? 저는 아니 민노총 노조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제가 그 이해가 안 가요. 홍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을까요? 저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부역한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표현이 북한의 언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연 민노총의 간부만 북한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 선동을 했겠습니까? 예. 간부뿐만이 아니라 적발된 것만 그 사람이지 속속들이 찾아보면 간첩이 정말 많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민노총이 도대체 왜 저러냐라는 거 노조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비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조는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 존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이재명 정권의 외교부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의 말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냥 이 외교부의 입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 국민 의사 모호하죠. 그런데 사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생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론으로 우리가 그냥 읽고 그 정도 입장으로 우리가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여론전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은 지금 중국에 갔는데요. 네. 이제 어제부터 뭐 4박 5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하러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하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뭐 가서 또 극진한 대접 도대체 뭘 챙겨주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탄핵 정국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아하.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뭐 배현진 의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갑자기 중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도대체 그 시국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왜 만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여전히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거의 이번에 회담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나라를 팔았다라는 평가도 이미 있어요. 근데 저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면서 우리 것 다 내어주고요.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연예인들 관련해서 받았다라고 하는데 연예인 몇 명들 돈 벌자고 우리 기업이 죽어야 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국민들 눈속임하면서 현혹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성과라는 건 없고요. 오히려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나경원 캠프에서는 어떤 공약이 있었냐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제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건 일본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하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재명은 지금 시진핑 만나러 가서 중국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미세먼지 걱정 안 한다고 본인이 대뜸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만 아니, 해도 미세먼지가 없다고요? 미세먼지가 꽉 차서 뿌옇게 꽉 차서 하늘이 안 보였어요 제대로. 아니 이재명은 서울 안 사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런 립 서비스 해주고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고 명분 세워주러 지금 중국 간 겁니다. 연예인들 돈 벌게 해주는 게 우리 정치, 우리 경제에 무슨 그 대단한 영향력이 있죠? 저는 연예인들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 발전이나 기업을 생각한다면 한일 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 관련해서는 일본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구조를 오히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고 홍콩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만은 당연히 별도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또 했던 이야기가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우스운 게 예. 그 어떤 아이돌 젊은 여자 아이돌이 홍콩이라는 나라를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그날 저녁에 무슨 수습 아이돌을 말한 거 무슨 수습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도 아니고 가가지고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는 말을 대뜸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참 부도덕하고 범죄자 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영리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야 멍청한 이재명이 거.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왜 기상정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상정보란에서 미세먼지라는 사라지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문재인 때도요. 똑같았던 게 문재인 때 뭐라 그랬냐면 고등어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류 언론이라는 맞아요. 언론이라는 매체들이 고등어 구워 먹어서 우리 국민들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다 몰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어플 말고요. 예. 해외 어플 쓰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해외 어플에서 네. 그 아큐웨더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좀 적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중국 쪽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완전히 저렇게 쪄들어 있어요. 진짜 심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때도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때 정치를 하기 전인데도 너무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알러지가 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만 되면 시즌만 되면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예. 근데 그때마다 보면은 외국 어플로 확인하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한 200 정도의 수치가 갈 정도로 심했던 날 예. 중국 보잖아요. 베이징 보면은 500, 600입니다. 예. 거기서 다 밀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바다 건너 일본은 그나마 나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국 미세먼지의 피해를 직격으로 지금 맞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계속 중국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직을 걸고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중국 미세먼지 이제 걱정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온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 가서 서해 구조물이나 빨리 좀 철거됐으면 좋겠다. 거기는 대한민국에 분명히 어떤 이익이 있는 곳인데 네. 그런 곳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좀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허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예, 어린 예. 아이들이 그렇게 폐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 기관지 같은 것들 어릴 때 미리 상하게 되면 진짜 안 좋거든요. 예. 폐도 그렇고 기관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아이들 알러지나 감기, 아토피 이런 거 전부 다 유발하는 겁니다. 지금 저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 이게 그냥 보여준다니까요. 네.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제가 뉴스 시작이 조금 전에 지금 그 아큐웨더 미국 사이트입니다.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본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제인 때 진짜 심했던 게 코에서 미세먼지 시커먼 게 묻어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때 다들 충격을 받았죠. 기억하실 일상에서.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재명은 중국을 지금 찾아가서 지금 북한을 좀 조정하려고, 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면 좀 주선해 주기를, 중재해 주기를 바라면서 넘어갔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서 김정은은요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야 되는 그런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김여정이 문재인 보고도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고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습게 보고 있으니까 직접 이야기도 못하고 시진핑 통해서 시진핑 보고 김정은 만나게 해달라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보다도, 그러니까 친북 활동에서도 문재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보다도 훨씬 더 친북 활동을 하는 것도 별로 외교적으로 정교하지도 못한 거고,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이재명을 신경도 안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얻는 거 없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만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괴뢰 세력이기도 한데 저런 세력들이 늘 그렇듯 얻는 것 없이 만날 생각은 없을 거고요. 도대체 이재명 정권이 북한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퍼주려고 굳이 김정은을 꾸역꾸역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중국에 이미 가 있으니까요. 중국에 가 있는데 대한민국 동해에 뭐 미사일이 떨어지든 말든 대통령이 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 이 정부가 정상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비정상인 거고 그냥 유사 정부 정도로 보이는 거지, 정상적인 체계와 조직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공심을 갖춘 정부로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런 이재명을 향해서 미국 백악관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FAFO. 이거 영어로 옮기기는 이렇게 용어 좀 약간 욕 같아가지고 네.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서 푸틴은 빠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푸틴은 좀 또 트럼프하고 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푸틴이 아주 장기 독재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푸틴이 항상 이렇게 좀 스탠스를 잘 바꾸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덜덜 떨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저 공산 독재자들, 공산 독재자들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이재명일 거예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어느 나라를 가든 굽신거리는 것밖에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뭐 자기가 친중하겠다라고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면전에서는 그런 말 안 했고 가가지고 뭐 미국한테 모든 걸 다 맞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었죠. 네, 그리고 지금 쿠팡 때리기도 미국 때리기랑 같은 겁니다.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쿠팡 새벽 배송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말에도 새벽 배송을 한 걸 가지고 요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쓱배송도 새벽 배송이 있어요. 신세계. 맞아요. 이마트 쓱배송 새벽 배송 있고요. 마켓컬리 있고요. 롯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정권이 쿠팡만 가지고 그럴까? 우리가 장 볼 때 그런 어플을 다 쓰는데. 쿠팡 터진 게 물론 뭐 중국에서 중국인이 그 쿠팡에 있는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훔쳐간 것도 이게 문제가 됐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공작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의심이 좀 들었던 게 일단 쿠팡을 사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처럼 민주당이 물타기를 했는데 3,000명이었어요. 전체가 다 지금 유출이 된 게 아니고 3,000명입니다. 근데 그 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이걸 부풀려서 쿠팡 측에서 입장을 다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000명 규모라고. 그 전체가 다 유출된 게 아닙니다. 3,700만 명인가 유출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3,000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서영교 지금 국회에서 목청 자랑하시는 스카프 중독자 서영교 의원도 도대체 쿠팡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겁을 줬을지 참 상상도 안 됩니다. 평소에 민주당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의 기조는 명확해요. 이게 오히려 친북보다도 친중 성향이 아주 강하고 북한한테는 오히려 취급을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친중이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까지 꼬셔보려고 하지만 김정은은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대북 송금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친중이기도 하지만 친북이기도 한데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만큼의 취급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북 송금에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지금 북한 뉴스, 북한 신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구독료가 예. 네, 그 매체의 구독료가 연간 19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북한에 지금 돈 대주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그걸 정부가 나서서 왜 그거를 중간에 브로커처럼 다리를 놓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노동신문을 국내에서 그럼 보게 되면은 네. 190만 원씩을 북한에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뉴스가 나오니까 놓치셨을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게 아주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를 다 위반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AFO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 대로 다 지금 공약 이행률이라거나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이행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젊고 유능해요. 지금 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렇고 예. 뭐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합참에서 직접 나와서 미국에서 이제 군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도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부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던 군인들은 법정에 계속 불러서 모욕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 공산 세력에 기생한 사람들은 김병주 같이 의원이 되어 있고 아니면 거기서 울고 있고 북괴들이 보고 있는데 국회에 불려 나왔다고 울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앞으로 이행해야 하거나 이행하셨던 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두로 생포 이후에 담당 이제 미국에서 군 장성이 직접 브리핑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침착하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선에 나갔던 군인들도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 많습니다. 당연히 미션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자랑스러운 거죠. 네, 사상자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군도 앞으로 기강을 좀 바로 잡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이 다 망쳐놓았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가 나라를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다잡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뉴스 중에서 저 이거는 미리 한번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국방부에 예산 지급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대한민국 같으면 건국 이후에 국방부에 예산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안규백 보니까 이번에 뭐 김병긴이 하는 거기 또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무슨 김경인가 하는 사람과 안규백이 또 여러분 연루가 또 되어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 지금 뭐 고액 후원을 해줬습니다. 공천 금품수수 논란됐던 사람, 그 사람과 안규백이 또 연결성이 있는데 안규백이 이제 방위 출신으로서 국방장관을 하면서 지금 군사분계선까지 남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여러분 이런 일은 휴전 중인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우리 영토를 사전에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내주겠다는 거고요. 지금 광화문에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조선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괄호에서 북한 대사관이 있을 자리라고 그 경복궁 바로 앞에 그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박물관 있고요. 역사문화박물관 있는 그 바로 아니 앞에. 그 자리 그 공원 이름이 갑자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리에 조선 대사관 자리라고 만들어 놓고요. 2040년, 60년, 80년, 100년까지 해서 본인들이 계획이 있다는 것도 거기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프로파간다 아이템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잠잠한 게 아닌가?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TV조선 유튜브에서 한번 제보를 했는데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미술관 오는 길에 저걸 봐가지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또 무지갯빛으로 해놨고요. 저게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프로파간다.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계급국가라서 정말 싫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선에 대한 문화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도 북조선이잖아요. 그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북조선입니다, 여러분. 조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선 대사관, 북한의 용어를 그대로 담아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개인이 집회를 한다고 만든 것 같지가 않고요. 뒤에 보면은 쇠로 아예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때 박물관 또는 이제 문화 관련해서 이 정부가 또는 이제 박물관이 함께 해서 저걸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세요. 저 밑에 보면은 제 관 밑에 보면 예. 2100년 완성, 뭐 계획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설치한 곳이 어딘지를 좀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광화문 바로 앞이고요. 여기 예. 정말 많은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광객분들이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오가는 자리에 저걸 딱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런 단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군사 분계선 남하시켜서 북한한테 유사시에 영토 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인들한테 지금 예산도 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총기가 아니라 3단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미친 거 했는데. 아닙니까? 최전방에 여러분 그럼 유사시에 3단봉을 들고 거기 있는 군인들은 그러면 자기 방어도 못해요. 자기 방어도 못해요. 3단봉 들고 북괴 총탄에 우리가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 누가 군인한테 3단봉을 줘요? 무슨 네. 경찰입니까? 나 진짜 그런 어이없네, 상황들이 갑자기.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왔는데 서울시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서울시 단위에서도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건 좀 너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심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반국가 이게, 세력이잖아요, 예.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락을 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인지 아니면 네, 정부가 허락은 뭐 설치한 이렇게 거죠. 받아놓고서 또 엉뚱하게 이렇게 만든 구조물 아닌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명히 까불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속으로 지금 언제까지 까불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설칠 수 있는지 지금 분을 좀 사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란 특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조회당했다는 사실을 연말에 알게 됐었습니다. 예. 네, 4개월이 지나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특검으로부터 조회받는 거는 저도 지금 굉장히 몇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그렇게 어이가 걱정 안 없습니다. 하셔도 돼요. 네, 이게 그 또- 받으시면은 네. 그 연락이 오는 거는 연락을 받아 그 모든 그 관련 수사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4개월 걱정은 안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런 연락을 하는 것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식으로 아무리 공산 권력 과시해봤자 마두로를 보고 좀 배우는 게 있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모든 지금 소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두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얼굴을 합성을 하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전체주의적 통제나 검열법을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민심은 매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뉴스 오프닝하면서 팔라티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정보까지도 다 뭐 빅브라더식으로 이렇게 감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네. 좌파들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본인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전화를 갖다가 몇 번을 받다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네. 저도 지금 여러 통을 받고 있고 또 백지원 대변인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예. 짓을 남들도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병기 건도 보니까 예. 배우자가 아주 많이 개입을 했더라고요. 금품 수수나 이런 걸 본인들이 하니까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도 뒤집어 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병기 건과 이혜훈 건은 잠시 후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열심히 쓰시느라고 좋아요, 구독도 누르시는 것도 깜빡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백지원 대변인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